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신청의 접수와 심사라고 써 있죠. 그 46쪽이죠. 46쪽. 46쪽에 그 등기 신청의 접수와 심사인데, 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그 각하사유예요. 각하사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누가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이제 그 심사하는데, 일단 뭘 받아요? 이거 접수 받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접수 받습니다. 무조건 뭐 받는다? 접수를 받아요. 네, 접수 받는다. 무조건 접수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접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권 변동에 대해서 봤지만,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등기관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받는지 식별부호를 표시하면, 자,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 있죠? 접수시는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 자, 한마디로 전자적으로 뭐예요? 저장할 때, 이게 저장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마우스 클릭할 때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접수 효과는 그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 접수 효과를 따지는 실익은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민법 공부하다 보면,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다 사망했다는 거죠. 그게 적법한 신청이라면 뭐예요? 자,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 과연 뭐예요? 그 적법한 신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항상 뭐예요? 등기관이 클릭하는 거 보고 주고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접수 효과는 저장할 때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접수를 받고 일단 받고 뭐 해야 돼? 이제 심사하죠, 심사. 심사를 한다는 심사. 심사하는데 이 심사가 뭐예요? 심사가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 심사라죠, 형식적. 자, 형식적 심사, 서류만 심사한다. 그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쪽에 여러분 거기 47쪽에 뭐예요? 형식적 심사 이렇게 나오죠? 서류만 심사한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심사가 제대로 됐으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제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그다음에 식별부호를 표시하면, 식별 부호를 뭐예요? 기록하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부호를 이제 기록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 그죠? 이 등기가 완료되면 어디로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서류가 완비되면 기록하는데, 이렇게 서류가 뭐가 되면 완비가 되면 뭐예요? 완비가 되면 기록하는데 서류가 뭐하다면 미비하다 하죠. 미비하다. 이 미비하다 하게 되면, 자, 이때는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고? 이 등기를 각하한다고 표현해요. 이 등기를 각하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뭐예요? 굳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주관식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뭐예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있겠는가? 그냥 뭐예요? 각하 표현대로 그냥 내치는 거야. 안 받겠다는 게. 몇 파켓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자, 한마디로 그 기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각이라는 말하고 각하라는 말의 차이점이 뭐냐? 기각은 그 우리가 뭐예요? 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소송거리가 아니다. 소송거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뭐라고? 기각이에요. 근데 서류가 미비하다, 그게 각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받아봤는데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소송거리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건 기각. 근데 뭐예요? 근데 처음부터 서류가 안 돼. 그럼 각하.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등기 각하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원래 정확한 표현은 등기관이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인데 내치겠다는 거죠. 이 각하 사유가 몇 조에? 29조에. 자, 이렇게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몇 가지? 11가지가 있어요. 자,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1호가 관할위반이에요. 관할위반이에요. 관할위반. 관할등기소가 아니다. 아니, 관할등기소. 왜 근데 아주 뭐예요? 아주 심하게 비교하면,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주 관할 뭐예요? 거기 관할 등기소가 있겠죠? 근데 서울에 살고 있다고 서울 뭐예요? 자, 서초동에 가서 자, 서초동에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땅이 제주도에 있는데 말도 안 되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이 틀리다니까, 관할이.
자, 관할등기소 위반이에요. 관할등기소 위반이 크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1호예요.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이유가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최근에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그게 그 동그라미 보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충 자료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나중에 기본사 할 때 이거 꼭 별표하고 이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거 아까 그랬죠? 부동산 일부에 저번 시간에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익 물건만 가능하죠? 부동산 일부에 이전 등기한다든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등기한다든가 그게 바로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요.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거죠. 오늘 저 입문 과정은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 그런 기본 절차적인 것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2호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중요한 거니까. 이거 살펴둬야 된다는 게.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완료되면 어디로? 자, 그 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 있죠? 보존 등기 마친 사람, 이전 등기 마친 사람, 설정 등기 마친 사람 그 사람한테는 등기별 정보를 줘요. 여기 여러분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이 등기별 정보 나오죠? 이게 바로 등기별 정보예요. 근데 왜 및 등기완료 통지서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완료 통지서는 등기소에는 안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이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차차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샀으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샀으면 그 집문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게 집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번호 그 9578 아래에 거기에 세 번째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그 밑에 박스 첫 번째 박스 밑에 부착기 준선이 있고 여기 노란 스티커 띄워보면 거기 1년 번호 있고 그 비밀번호 있는 거예요. 이걸 집문서를 갖고 있다 이 번호를 집을 판다든가 은행에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이때 뭐예요? 이때 그 번호를 이제 그 신청서 뒷면에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4장이 뭐예요? 4장이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그 4장이 등기 절차 강론인데 자, 뭘 보면 강론을 보게 되면 아까 그랬죠? 이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자, 최근에 계속 뭐예요? 보통 12문제 중에서 한 6문제에서 7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아까 등기 목적이 자, 이렇게 이 등기 목적이 뭐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자, 뭐가 있고 소유권 보전 있고 보전 등기 있죠? 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전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을구에 하는 게 설정 등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있고 처분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6개를 3개로 나눠보면 위에 3개 있죠? 이 위에 3개는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죠. 각종 권리를 뭐예요? 각종 권리를 등기부상에 자, 뭐한 거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갑구에 기록하는 건 보존 등기. 최초로 을구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설정 등기죠. 그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에서 이전 등기하죠. 근데 그 내용을 고치는 게 이제 뭐예요? 변경 일부 고칠 경자예요. 그다음에 전부를 없애는 게 소멸이고 표제부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건 멸실. 은행에 돈 갚고 저당권을 뭐예요? 없애는 건 그건 말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하고 이거 멸실 등기하고 뭐로 나눠요?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 이렇게 나눠요. 근데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거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뭐예요? 쓰긴 쓰는데 체납 처분의 압류,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처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각종 권리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그다음에 이전 등기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각종 권리 등기를 이제 등기 가중 전략 그래서 1번이 뭐라고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 등기 절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등기부서에 있는 이 내용이 뭐라고? 고치거나 없애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가등기라고 하는 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거의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예요? 자 제가 이제 너무 등기법 어려워요. 해도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 강론만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아까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공부해서 3개 맞을 바에는 확실한 거나 해갖고 뭐예요? 확실한 거나 해서 맞자. 왜? 그렇게 그 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법 다 해갖고 3년 동안 3개 맞을 바에는 그냥 뭐예요? 아싸리 그 1년 동안이라도 시험 문제 나올 거 확실한 것만이라도 이 보존등기 전등기 있죠? 이런 강론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게 제 뭐예요? 꼭 뭐 한 8월이나 9월에 오셔갖고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8월, 9월에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강론이라도 확실히 하게 되면 이 강론에는 이 총론 내용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론만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뭐예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존등기는 단독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바다 매립해서 그 건물 그 땅 팔아먹으려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억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고 일부는 할 수 없다는 점. 왜? 등기부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부에 보존등기하고 또 일부 보존등기하면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 뿐이 없다고? 그 용익물권뿐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는 무슨 물건만? 용익물건만 뭐예요? 용익물건만 가능하다. 용익물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 나오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자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점. 왜?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일단 기본으로 보존 등기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할 때 객체 있죠?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객체. 등기 대상 객체. 항상 뭐예요? 이 보존 등기는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자, 전부에서 등기하는 것이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일부동산 1등기 용지. 그죠? 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강론은 이 총론에 배웠던 내용을 뭐예요? 총론에 배웠던 내용을 이게 총론에 배웠던 내용을 뭐예요? 축약시키는 거야 다시 또. 다시 다 모으는 거 이거. 모으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만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는 전부만 되지 뭐는 안 된다. 일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부터 먼저 객체부터 먼저 보자. 객체부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자기 지분만 해. 또 뭐라고? 자, 또 두 번째 볼 사항이 자기 뭐만 해? 자기 지분만 해. 자기 지분만 해 뭐예요? 보존 등기 못 해. 이 자기 지분만 해 못 하는 거는 뭐예요? 되는 거보다 못 하는 게 적으니까 못 하는 거 2개는 확실히 해보자. 못 하는 게 뭔데? 그게 바로 자기 지분만 해 보상 없다예요. 자기 지분만 해 뭐 없다? 보상 없다. 보상 없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가지만 해도 꼭 외우자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땅이 생겼죠? 그러면 자 소유권 원취득 자 땅이 생겼으니까 소유권을 이 세 사람이 원취득했어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팔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등기를 안 했던 이 땅에 대해서 원취득했으니까 갑이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을은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병이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하나에 대해서 등기부는 몇 개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하게 되면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뭐예요?
이 자기 것만 이렇게 등기하죠. 자기 것만 등기하게 되면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자, 다 이 사람이 내 것도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졸지의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몇 개라는 얘기니까 3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 안 되고 일괄적으로 하든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부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공유자 갑 3분의 1, 공유자 누구? 을 3분의 1, 공유자 뭐라고? 병 3분의 1 있죠? 자, 이렇게 등기하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하나에 그래서 자기 주문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왜? 누가 같이 할 수 없지. 자기 거 자기가만 해야지.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 짓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해요. 도대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데 그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자 우리가 뭐예요? 단독 신청인데 4가지로. 뭘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대장 등본 떼다가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판결서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판결 받아서 그 다음에 예컨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토지 수용 있죠? 토지 수용하게 되면 수용받은 기업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등기를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이전등기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자 수용에 의한 보존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청장, 특도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 예.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그 동그라미 번에 신청에 관한 특칙 그래서 대장 판결 수용 건물만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거기 대장 등본에서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분이 사망하시면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사람 근데 다만 대장상 이전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어디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토지대장이 만약에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이 있으면 최초로 받아 매립한 사람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라고 등록한 사람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한다. 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한테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건 예외로 가능하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얘기 나오면 뭐만 이 건국판만 안 되는 거 하나만 외우면 돼. 건국판이라고. 안 되는 거 하나만 확실히 외우자. 건국판이라고. 안 되는 거 하나가 건국판이 뭐냐면 건물은 뭐예요? 토지는 국가 관할인데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법에 자 지방세 거들하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판결을 갖고 자 이 판결 갖고 뭐예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을 만약에 졌어. 자 신축 건물 졌는데 이 대장상 소유권을 뭐 했어? 이거 누락시켰어. 이 사람이 억울하죠? 자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것은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누구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지 절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국가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판결은 절대 뭐는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누구 상대로?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로 있죠? 국가나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 있죠? 건축주. 건축주. 이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 있죠? 확인 판결. 이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건 건물만 얘기해요. 연역적인 얘기예요, 건물만. 토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토지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옳은 거 얘기 나왔을 때 자, 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 나오면 이건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토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신청에 관한 특칙 있죠?
근데 첨부서면에 재작년도 답으로 나왔지만 이 지금 뭐예요? 자, 보전 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등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이 보존 등기 있죠?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만 이게 뭐 원인이 없어요. 왜? 자, 2번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럼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있겠죠? 이게 상속이면 아버지 사망해서 상속받았다니까. 아니 매매를 통해서 이전을 이 주체가 바뀌니까. 이렇게 이게 이 원인이 있어요. 뭐만 없다?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날짜를 뭐예요? 보존 등기할 때 써야 된다. 그 틀린 말이야.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머릿속에 뭐예요? 이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하는 것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이 보존 등기는 단독인데 이렇게 대장 판결 수용 자 건물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지자체 특도시장운송청장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 등기입니다. 자 50페이지 이전 등기 나오죠? 근데 이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뭘 마치고 이렇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마쳤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을합번한데 여기 원인이 시험제 등기하는 게 5가지가 중요해요. 5가지 원인이 중요해요. 그 5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매매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 두 번째가 상속이에요. 세 번째가 유언의 한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용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특히 이 수용에 관련해서는 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몇 가지만 2가지씩 있죠? 이 2가지씩만 먼저 머릿속에 뼈대를 잡는 게 일단 중요해요. 2가지씩만 일단 2가지씩 기본적으로 2가지씩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매매하게 되면 일단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징수로 제출할 때는 이제 거미를 받지 말고 뭘 받으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죠?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특히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있죠? 그때는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걸 내요. 그래서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하나의 신청서에 뭐예요? 자, 물건을 2개 이상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자, 부동산이 뭐예요? 1개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뭐예요? 제출할 필요 없다. 그거 틀린 말이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이건 단독이겠죠?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이전 등기가 중요한데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잘 모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이 안 난다 싶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뭐예요? 시읒자 들어간 거 있죠? 시읒자 들어간 거. 시읒자. 이것만 단독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시읒자 들어가는 원인이 있죠? 그거 단독 신청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거 잘 모르지만 남의 땅을 20년 동안 공연 표현하게 점유하게 되면 점유 취득 시효라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시효를 이렇게 취득시효를 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연등기 하는 거예요. 원인이 취득시효예요.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면 잘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거 치읓이야. 시읒이 아니야. 이건 공동이야.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간단해. 이것만 단독이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신탁을 원인으로 잊었는 게 뭔지 모르죠. 이게 시읒이죠. 이거 단독 신청이야. 편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가지인데 자 우리가 나이 21살 먹은 친구는 그냥 뭐예요. 저 부동산 학과 다니니까 군대 가기 전에 뭐예요. 자격증 따고 가겠다고 막 열심히 공부해요. 합격해. 모르면 몰라. 근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학교 그냥 부지런히 외우는 거죠. 그 친구 언제 이해해야 되는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자 부동산 관련 일 할 때 이제 그때 이해해. 왜? 모르다가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옛날에 그거였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생각이 안 나.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시면 핵심어라도 핵심 단어라도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응? 그래서 상속은 단독이고 그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자기 지분만 뭐 안 된다. 상속 등기 안 된다. 두 가지예요. 아까 그랬죠. 이것만 공동이라고. 진정명이 공동이죠. 근데 이 공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자, 진정명 해보면 등기 원인과 원인 날짜를 안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수용은 이게 국가가 수용할 때 기업자가 이건 뭐예요? 자, 공동이청. 이건 뭐예요? 기업자가 촉탁 등기. 아니면 뭐예요? 단독신청이라 그랬죠? 단독신청. 그 다음에 유증은, 자, 유증은 공동인데, 자, 무슨 등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 이렇게.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이게.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 여러분. 거기 교과서에 50페이지에 잊었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루 3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상속 등기는, 자, 거기 1번의 신청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상속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 써 있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전원이 신청하거나 공동상속인증 1위는 전원을 위해서 상속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증 자기 상속 지분만 써 있죠? 그래요. 전부 다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첩제도가 있고 막 그래갖고 뭐예요. 이상하게 누구 죽으면 나도 옛날에 딸이었다 막 그러고 나타난 사람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나중에 법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하려면 뭐예요. 전원이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네 것만 하지 말라. 그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 그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기가 노력 하나 한 것도 없이 뭐예요. 부동산을 원시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를 할 수 없다.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증은 공동이라 했죠? 그래서 거기 1번의 신청 읽어보면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뭐하고 불문하고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을 의무자로 공동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2번의 신청 절차 그래서 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얘기가 나도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뭐 하시면 이분이 사망하시면 자, 누가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A라고 하는 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식이 자, 사망하시면 상속에 의해서 민법 927조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상속 등기를 하고 하게 되면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우니까 얘가 진짜 소유권자가 맞으니까 법에 의해서 맞으니까 얘가 누구한테 상속받은 유증받은 사람한테 직접 해줘라는 게 이렇게 이전 등기 자 누구한테 이 사람이 유증받았죠? 유언에 의한 증여다. 그 을하고 병하고 같이 동동하라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신 분 밑으로 등기할 때는 자, 이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상속인이 등기해주면 얘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굳이 무슨 등기를 하지 말라고 상속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수용이라고 하는 특성상 뭐예요? 국가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다 공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보상금을 다 주고 땅을 깨끗이 예컨대 뭐예요? 미군 부대 만들라고 평택 대출이당 거기 다 수용해갖고 미군 부대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깨끗이 보상금 주고 자 정리해야 되죠. 근데 다만 뭐예요? 다만 촉탁과 단독인데 못 빼놓고 지역권 있죠? 지역권. 지역권. 이 제외한 나중에 상속 등기 한번 하고 일단 더 중요한 게 지역권이니까. 제약관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뭐 하라는 얘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라. 네, 직권 말소하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만큼 토지를 수용하는데 예컨대 자 이 토지가 옆에가 다른 토지에 이 도로를 갈 수 있는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이에요. 이 지역권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소하지 말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자 51쪽에 수용 얘기 나올 때 자 거기 1번 신청 나오죠? 권리자가 단독한다든가 관공서 기업자가 촉탁한다 써 있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직권행했을 때 자 거기 그 직권 말소해야 되는데 왜 정리해 줘야 되니까 니은에 써 있죠? 거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동그라미 치고 그 지역권 그거 말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등기관의 직권 말소라고 해야 돼. 직권 말소 그죠? 직권 말소.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지역권을 제외한 거니까 지역권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매매 맺으면 매매 계약 날짜 써야 돼요. 상속 돌아가신 날짜. 토지 수용 시기. 법에서 정해놓은 보상금을 주고 언제 수용하겠다. 보상금 좀 수용하겠죠. 그 시기. 날짜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에 원인이 있어요.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날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 날짜를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어디에 52쪽에 자 신청 정보 중에 두 번째 써 있죠?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읒이 아니죠? 진정명의는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의가 뭐라고? 예의가 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님 문제 보면 진정명의 회복은 자 판결 갖고 단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자 뭐가 중요한 게 그거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그런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종합적인 문제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짬뽕해서 나오면 그런 핵심적인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중하면 뭐예요? 공동 상속 등기 걸치지 않는다. 수용 얘기 나오게 되면 지역권 말소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